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시국 사건 참관기 오늘 10월 19일 밤 10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늦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이재명 전문가 조원진. 예. 원래 이 대한애국당 당대표였을 때 예, 지금 어저께 경기도 국감 했는데 국힘당 의원들이 뭐 정말 뭐 지금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처발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서 나오고 페이스북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좀 보니까 안타깝다 이런 정도였는데 2018년도에 경기도 국감 때 조원진 의원이 예, 이재명 전문가였는 걸 발견했어요. 그때 자유한국당에서 많이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고해보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과 어제 홍준표 의원이 그 국힘당 토론에 있었는데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홍준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전직 국정원을 특활비로 엮어가지고 한 거 대통령 통칭인데 왜 그렇게 했냐 를 따져 물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유승민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배신한 적 없고 대통령도 배신한 적 없고 국민도 배신한 적도 없고 당도 배신한 적 없다. 그래서 나는 배신한 적 없어요 라고 했거든요. 뭔 그림을 띄고 그래서 있어요, 지금? 진작 좀 반성을 하든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왜 저렇게 나오나 싶을 정도입니다. 먼저 이재명 전문가 조원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전에 시국 사건 참관기니까 우리 저 재판 근황을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안 볼 수 없죠? 저희 전문의 이거 특기예요. 예, 우리 프리덤스에 이 화면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번 주 정리를 클릭하면 못했어요. 네, 못했는데 오늘이 19일이죠? 네, 예, 다음 내일 주 26일 날 네, 26일 날이죠. 26일 우동찬 날 기자 헌재 고소한 거. 그것도 있고 네, 또 이재용 씨 마약 사건 네, 그 지난번에 재판 한 번 하고 나서 바로 결심을 해버리는데 벌금 7천만 원인가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네, 네, 선고가 26일로 잡혀 있어요. 네, 네. 지난번에 제가 이재용 씨 재판 들어가려고 신청했는데 당첨이 됐는데 날짜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변경된 거 신청했는데 안 돼갖고 못 들어갔는데 네, 바로 그냥 끝나버렸고 네. 뭐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네. 오늘까지 연락 없는 거 보니까 조국 재판이나 이런 거 다 당첨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예, 아유 요즘도 꾸준히 다니시느라고 네. 날씨 추워지셨는데 내일 우종찬 기자 선고 있네요. 지금 무슨 사건이죠? 네, 이진동 기자하고 네. 무조건이죠. 이진동 측에 검사 A하고 뭐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우정찬 기자가 검사 A가 예, 윤석열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책이 이진동이가 우종찬 기자하고 페니마이크하고 고성국 씨 이렇게 다 했어요. 우종찬 기자가 방송에 나간 그 방송들. 근데 이진동이가 주장하는 거는 내가 검사 A한테 지시를 받고 기사를 쓴 게 아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한 건데 우리가 원한 거는 그 검사 A가 누구냐 이제 밝히라고 하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각각 1억 원을 신청했어요. 이진동이가. 네, 네. 그런데 지난번 마지막 결심 때 제가 이진동 앞에서 한바탕 소리를 쳐서 그 제가 유튜브 올린 적인데 이진동이가 눈을 부리부리 해갖고 저한테 대답을 못하고 저한테 당했어요. 그 제가 생각해도 고소 아주 잘했어. 이진동한테 진짜 명예훼손은 나한테만 있는 줄 아냐고 지금 누구 명예훼손을 주장하냐고 한바탕 소리를 냅다 찔렀는데 눈만 끔뻑끔뻑하고 저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을 갔죠. 네. 조, 네. 조국 지금 늘 요 밑에 적어 놓으셨는데 조국 그 뇌물수수 정경심 고무집행방해 노환중 뭐 이렇게 돼 저기 있는데 여기 뭐 변호인단이 여기도 되게 하체롭네요. 다채롭네요. 그 이재명 변호인단이 어마어마하다 했는데 조국도 그럼요. 10명 지금 넘게 보니까 다산에 4명, 유명하잖아요. 그다음에 LKB 파트너스 여기 유명한 데 아니에요. 지금 최근 정부 들어서
네. 제일 잘 나간다는 뭐 LKB 파트너스. 좌파들 뭐 웬만한 거 여기 다 보니까 이렇게 있고. 뭐 대단한 이광범도 있고 네네. 김종근도 있고 그러네요. 예, 우리 여기 변호사님들이 쟁쟁한 분들이 뭐 붙어 이게 있는.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될 것 같아갖고 제가 이런 것도 다 좀 메모를 해놓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사건 아직도 제가 이거 아직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마침 오후에 재판에 들어갔는데 그 직원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그 하면서 뭐 집중도 안 되고 그래갖고 계속 딴짓 하고 있었는데 특조위 그 관련으로 시행령 이거 갖고 물었어요. 시행령을 어떻게 나 제가 좀 노트를 또 보고 왔습니다. 시행령을 뭐 어떻게 발표했나 누구 준비했냐 뭐 막 듣고 있는데 거기 중요한 것 중에 증인이 그 중에 나온 것 중에 박내원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박내원. 네. 그 박내원이가 아마 얼마 전에 이 사람이 또 뉴스의 중심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조대한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 피고인으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막 제가 뭐 졸고 그래서 재판 안 들었어요. 했더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거요? 박내원 나온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뒤에서 누가 조절했나를 알 수 있는 게 박내원이었다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월호 특조위가 2015년 사건이 세월호가 2014년 되고 나서 14년 말쯤에 이제 특조위 조사단을 꾸려갖고 이 사건을 조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015년 뭐 1월 달부터 시행되기로 했는데 거기 이제 위원장이 이석태라는 좌파예요. 지금 헌재가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하고 이제 그때 이제 첫 번째 부위원장이 조대한 씨였고 그랬는데 이제 일이 제대로 안 되고 결국 보니까 이것들이 뭐 시간만 끌기를 한다.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간 끌기만 한다. 이래갖고 조대한 변호사가 중간에 나가버리고 이현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위원장으로 오고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제가 듣기에는 저것들이 1년에 250억 예산을 타갖고 120명 메모도 그거 놀고 먹자 판 그 꿈해갖고 그냥 세월을 하는 거예요. 뭐 조사한다고 해외도 나가고 뭐 집회도 나가고 계속 그렇게 끄는 그런 거였는데 결국은 이제 조금 일을 좀 제대로 해보자고 한 그 건을 가지고 조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뭐 세월호 관련으로 거의 다 지금까지 다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큰 그런 안 받을 거를 하는데 하여튼 이 재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조대한 변호사라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어제 제가 들었던 박내원 이게 나온 거예요. 하여튼 잘 가도 재판에 집중 안 해요. 뭐 내용이 저걸 왜 재판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좀 제가 한 말씀 더 전하면은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에 무슨 수사방해, 조사방해 이런 걸로 대문짝만하게 무슨 기소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수사방해했다, 조사방해했다 이런 얘기들이 제가 볼 때는 살벌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일제시대에 무슨 우리가 뭐 이 수사하는 걸 조금이라도 그 무슨 증거인멸이라든지 범인 도피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업무 방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뭐 이런 범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조사방해죄, 수사방해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벌한 얘기인지 조사방해 사건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잖아요. 그게 그 조사를 방해했다. 거기서 그 조사 방해했다고 그 정보 수집해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지금 이런 수사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이렇습니다라고 국정원장한테 이래 보고를 해요. 그럼 아침에 와서 지금 어떻게 우리 국정원 수사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번 알아보자. 그럼 그 수사가 진행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국정원이라는 게 위상도 있고 이렇잖아요. 국가기관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 걸 전부 다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고 지금 세월호 특조위에서 지금 이런 갈등 특조위 안에서도 어떤 수사 방향에 대해서 막 이 법을 바꿔가지고라도 뭐 하자. 옛날에 세월호 특조위 안에 수사권, 기소권 주작하는 게 민변 쪽, 그러니까 진보 쪽,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그 세월호 특조위법 안에 수사권은 기소권을 주자 해가지고
갈등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눈 밖에 난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이병기 뭐 여기 조대환 이런 사람들 초기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조사방해죄로 엮어갖고 숙청시킨 거지. 이게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세월호 특조위 이 조사방해 사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정변이다. 지금 이 정변으로 권력을 지었다 하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고요. 어제 재판이 제가 정말 그 2시 세월호 특조위가 중개법정이어서 네. 거기 있다가 이제 우리 공화당 관련 2019년 6월 25일 날 사건이 있어갖고 거기를 갔더니 여기 지금 정정을 안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이 510호, 네. 그 다음에 임정원 법원 행정처장이 508호,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화당 관련이 501호, 5층에서 그런 재판이 쭉 열렸었어요. 네. 지금 뭐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은 지금 시국 사건으로 넘쳐납니다. 예. 이게 또 재판도 오래가고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지금 뭐 피를 토할 지경이지 이분이 무슨 범죄 행위를 할 분이 아니거든요. 대단한 뭐 정말 고명하신 인격자인데 여기에 후배 판사들이 나와서 증언하고 이 참 고통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이진아 선생님이 이거를 다 기록을 하고 계세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윤석열이 거짓말하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예, 이제 좀 하고 우리 이재명 국감에서 지금 뭐 서로 오늘 저 윤석열 캠프의 조영 원내대표는 야 우리가 이긴 거야 뭐 큰 소리 친다고 이긴 거야 우리가 잘했어 이렇게 두둔하더만 제가 볼 때는 국민들 눈높이는 승이 안 찬다는 게 대세적인 평이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에 이 경기도 국감 그 당시 조원진 의원이 행안위에 있었으니까 조 대표님 너무나 그리워. 제가 그 지금 당시에 네. 이 이재명 전문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여기다 얘기는 안 해줬어. 왜냐하면 그 요즘 저 김사랑 씨 있잖아요. 뭐 이런 참 이런 성남시에서 작가로 활동하다가 억울함 당하고 이런 사람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하고 이런 얘기들을 조 대표가 얘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거를. 응?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애국당의 당원들이 그만큼 또 충성심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거대 야당은 내 모른 척 했지. 사실 솔직한 얘기로. 뭐는 그리고 도와줬나요? 뭐 조 예. 대표가 한 거 뭐. 예. 저희가 이제 그 이전에 이재명 이전에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사건도 양승호 박사님 그 사건도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병역 의혹 캐지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국민을 대변해 주지 않고 완전 이익 집단으로 남아 그러면서 있어갖고. 뭐 오히려 비난받고 공작 비슷한 것도 당하고 음해도 많이 겪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일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요즘 김사랑 씨한테 정말 그 잔다르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용감하다 이런 생각이 김사랑 씨가 네. 2017년도에 당할 때 페이스북에서 사실 저도 그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차는 모르겠지만은 그 페이스북에서 막 이렇게 내가 뭐 막 그 경찰한테 끌려가고 죽게 생겼다 그거를 중계하듯이 저도 보고 있었어요. 네. 지금 2018년도 기사죠. 뉴델리. 네. 뉴델리 기사인데 생생국감이라고 해가지고 10월 19일인데 딱 3년 전이네. 아, 2018년 10월 19일이네. 네. 오늘 10월 19일이니까. 경기도 국감 시작도 끝도 이재명이다. 이게 뭐 도정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재명 개인사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 조원진 의원 혼자 이거를 하니까 이게 그때 같이 이 문제를 삼았으면 근데 지금 보니까 나중에 국힘당 쪽에도 돈이 많이 흘러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어제도 이게 지금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하든 무슨 개혁을 하든 우리가 우리 시민들 태극기 시민들의 힘으로 이렇게 정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세계사적인 거예요. 어쨌든 이 정당이 당대표가 이제 이재명 문제를 물고 늘어졌는데
이재명이 뭐 지금 당 저 누굽니까? 지금 뭐 후보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문재인의 후계자가 되겠다고 이런 상황인데 이때도 이미 조폭 열설, 형수욕설, 여배우 스캔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던 거예요. 조금만 눈 돌리고 또 당시에 이 대장동 설계될 때 이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감시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어제 우리가 그 경기도 국감 있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우리 공화당에 가서 기자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조 대표 얘기를 했어요. 벌써 내가 2년 전에 그 이 아수라를 얘기를 했었다. 어떻게 이재명은 그 조폭도 그 조폭 영화가 어쩌면 이재명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하고 다 예언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뭐 또 저한테 또 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각상도가 50억을 받았는데 사실은 뭐 그분이 보기에는 어제 국감 완전히 지금 뭐 제대로 한 거 아니다. 네. 그렇게 갖고 이재명을 지금 못 잡아 넣는다. 각상도가 50억을 받았으면 그럼 2015년도에 박영수하고 관련된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좀 밝혀야 되는데 그런 걸 건드리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조원진 대표가 이 당시 했던 이런 거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파헤쳤으면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각상도처럼 국민의 정당에서 돈을 받아왔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원진 대표가 이렇게 대단한 얘기를 해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이래왔던 결과가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지금 된 이번에도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나오니까 뭐 한 사람 사퇴하고 탈당하고 한 걸로 근데 결국에는 지금 그 방패가 돼줬어요. 곽상도 의원이 이재명의 방패, 응? 방패가 돼줘 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재명한테는 기스를 못 주는 게 나는 이재명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래 얘기해 버리니까 곽상도가 그러니까 방패가 쓰기 좋은 방패가 돼준 거 최고의 방패지. 돈은 50억 갔는데 이재명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아니 돈 가져간 사람이 주인이지 돈 가져간 사람이 주인 아니야? 난 가져온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응? 어제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갖고 저도 가다가 정문은 이쪽인데 저는 이쪽에서 내렸어요. 그래갖고 일로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저 건물 앞에 경찰이 이렇게 쫙 둘러서 있길래 지금 뭔가 하고 이제 핸드폰을 켜갖고 이제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도청 안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기자들이 쫙 둘러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차는 저쪽에서 오고 여기 기자들이 뺑 둘러갖고 있으면서 이재명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가갖고 이제 켜고 핸드폰을 이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켰는데 준비를 하는데 가지고 셀카봉도 없이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제가 명함을 우리 공화당 이렇게 꽂아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래갖고 한 30분을 찍었어요. 한 15분 정도 찍다가 명함이 있구나. 그래갖고 제가 명함을 이렇게 뺐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면에서 이렇게 제가 찍었거든요. 아마 이걸 봤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갖고 했는데 뭐 작심하고 나왔는데 목소리 착 깔고 아주 친절하게 뭐 물어볼 거 물어봐라는 식으로 자기 얘기를 다 하는데 물론 저는 뭐 이게 소리가 작아갖고 제대로 당기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여유 있게 지금 얘기했던 것이 돈 가져간 사람이 문제지 내가 무슨 문제는 나는 시정대로 했다 아무것도 없 진짜 뭐 저는 일단은 작아도 소리는 들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거짓말을 듣고 있는 거는 제가 원한 건 아니는데 제가 원하는 건 정말 한바탕 소리를 한번 쳐야 되겠다 하면서도 전부 다 좌파였고 우파는 아마 저 혼자였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분위기를 깨자고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걸 다 들어보자 하면서 기회를 줬던 것이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딱 들어갈 때 시간이 없어갖고 뭐 그렇게 뜨뜻하면 턱감하세요 했는데 그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냥 묻어버렸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리고 말을 굉장히 길게 했는데 긴 말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판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얘기를 못하고 그냥 이재명이 하는 거짓말만 찍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갔더니 조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뭐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고 다 한 거고 이런 것들 성토하고 그랬었지. 그 지금 국힘당의 곽상도 의원 뭐 개인적 입장을 봐주고 하면은 뭐 우리가 보호하고 감싸야 되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힘당이 왜 저렇게 맥을 못 추지 했는데 지금 대장동 하나 터졌는데 지금
타격을 입었잖아요. 지금 국힘당 배지 달면은 저런 식으로 몇십억씩 챙기는 거 아이가. 그래서 국힘당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은 2015년도면은 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그 경기도에 뭐 시의원 내를 많이 찾아오고 있었는데 처음에 민영 개발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공영 개발로 했다고 했다가 어떻게 민영으로 넘어가게 됐는지 그러기에 협조를 해준 그 국민의힘당 당시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더 파헤쳐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를 언급하는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이 결국 이재명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공화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잘 정리가 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네, 보면 네. 논평 지금 추악한 웃음 확 찢어드리겠다 이렇게 이성우 대변인이 써놓은 논평이 있고 이거 뭐 이준석이가 보도자료는 조금 더 자세하죠. 예. 6대 특혜 비리 요점 네. 정리라고 해가지고 올려놓은 이거 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이렇게 팻말도 만들어 갖고 어제 네. 배치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여기 우리가 원희룡 의원이 요거 요점 정리 잘했다고 막 지지도가 올라갔다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요거 글씨가 작으니까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원진 후보가 요약을 했대요. 첫 번째는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올려줬다. 이거는 시장이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과 건폐율을 올려준 사람이 범인이다. 응? 용적률과 건폐율을 올려줬다. 그 다음에 이 용적률 상향 조정이 포함된 도시개발 사업 변경 계획이 2016년 11월에 인가됐다는 거예요. 그 용적률 올려주고 건폐율 올려주고 이게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적률 건폐율 올려준 사람이 누구냐? 이게 범인이다. 두 번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 원을 가져가고 51% 주주가 1,800억 가져갔는데 7%밖에 안 되는 하천대유 천화동인이 4,040억을 가져갔다. 그러면 이런 수익 구조를 만든 사람이 범인이다. 이 범인이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양보했잖아요. 그 여기 배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직속 아닙니까? 응? 그 다음에 또 이게 공공개발로 1조 2천억의 토지보상비를 6천억으로 깎았다. 어? 이게 매입 단가 낮춘 거. 이게 범인이다. 어? 공공 수용했으니까. 수용 누가 한다? 수용을 누가 했습니까? 성남시에서 수용했잖아. 응? 토지보상만 받으면 성남시장을 내.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해야 된다. 우리가 택지 개발하면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대지로 바꾸면은 그린벨트나 뭐나 풀어가지고 이거를 대지로 바꾸면은 공시지가의 일정 부분 이상 이 공시지가가 올라가거나 기준지가가 올라가거나 하면은 그 부분의 몇 프로를 초과이익을 토해내야 돼요. 땅값 올라간 거에 대해서. 그거를 없애줬다. 이거는 뭐 부동산 시행사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이거 땅 짓고 햄치게 만들어준 거죠. 이거 때문에 사업이 망하기도 해요. 초과이익 때문에. 다 되는 사업 때문에. 이거 초과이익 계산 잘못돼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망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 싸게 줘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이걸 헐어줬다. 이 뭐 돈을 안 벌 수가 없어. 안 벌 수가. 이 6가지가 여러분들 조은진 요걸 잘 정리를 했어요. 우리 공화당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있습니다. 예. 확 바꾸겠다는 건지 싹 바꾸겠다는군요. 예. 우리 공화당 홍보 좀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박 대통령이나 최순원 씨한테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네네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어제 있었던 국힘당 국정원 특활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국정원 특활비 얘기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특활비를 20 몇 억인가 뭐 가져왔다 이래가지고 30, 예, 35억 얼마. 35인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처음에는 요약되면 36억 얼마 이렇게 하다가 재판이 되니까 35억이라고 예. 검찰이 바꿔서 얘기를 했었어요. 총선 개입했다. 총선 개입했는 걸로 15년 구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뇌물수수에 징역 12년 구형했고 공천 개입에 징역 3년 구형했다. 어? 아, 총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총 총선, 15년. 네. 아, 뇌물에 12년, 그 다음 공천 개입에 징역 3년 구형했다. 국정원 특활비로 예, 이게 기사가 아마 1심이어서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국정원 특활비 검찰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재판에서 처음에 무슨 건으로 했다가 예비적 공소로 하면서 기소장을 바꾸고 계속 바꿨어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뇌물죄, 국고손실, 횡령 뭐 이런 걸로 다 엮었는데 여기는 지금 뇌물로 국정원 특활비를 지금 뇌물로만 했네요. 처음에 뇌물로 예. 시작하긴 했었어요. 예, 이게 이제 국정원 특활비라는 게 국정원 예산이 이제 국회 감사에서 빠지는 게 있는데 청와대에서 쓰는 비용을 국정원 비용으로 빼가지고 원래 전 정부부터 다 국정원에서 가져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뭐 하는 거에도 예산을 보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뭐 했는지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익을 위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국정원으로 편성하지만 실제로는 포괄적 추진비로 해가지고 그거를 국정원에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정부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 예산 편성이 이 비밀을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정권에서도 보세요. 지금도 네. 예, 국정원 특활비를요 안보비라는 걸로 바꿔갖고 오히려 저는 전년도보다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이 그 국정원이 이걸 안 썼다? 전혀 그렇지 않죠. 안보비로 이름만 싹 바꿔가 썼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도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처럼 썼다고 그러는데 자기 어제 보니까 자기는 뭐 안 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DJ 청와대에서도 이게 국정원 특활비 받은 거거든요. 예? 이게 청와대에 이종찬 초대 국정원장이 이게 수십억 특활비 제공했다. 그런데 박지원은 나는 안 받았다. 어? 지금 DJ 통치자금 성격 100억대 특활비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박지원 씨가 그 2018년도에 이게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2018년도에 국회에다가 국정원인가 어디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2019년 1월 달쯤에 이 국회 검찰 국정원 특활비를 쓴 게 기사가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첨부를 해서 제가 탄원서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박지원이 6억 얼마를 제일 많이 쓴 인간이에요. 자기가 뭘 안 썼다고 그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하고 시간 지나고 나면 전부 다 거짓말하고. 지금 이제 여기도 보면 국정원 특활비 상납했다고 국정원장 3명 실형을 해서 확정했어요. 이거를 검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딱 올리니까 그냥 이게 이거를 어떻게 엮었는지 어쨌든 엮어가지고 상납이라고 정말 전례가 없습니다. 이거 왜냐면 이 당시에 이게 2017년도 아마 가을쯤 2017년 11월 달쯤에 새 비서관이 기소가 되고 막 기소되면서 바로 그 사람들은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국정원들 잡아놨는데 박 대통령 재판하면서 뇌물건이라고 했는데 뇌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는 뭐 오종찬 기자나 저희가 볼 때는 별건 수사해갖고 계속 박 대통령이 뇌물건을 안 되니까 국정원 특활비로 추가 기소하고 기소한 그 중에 해서 이렇게 국정원 특활비를 또 잡아놓은 거였어요. 전직 국정원장 아니 국정원장을 회계 직원으로 격화시켜가지고 그 국고 손실이다. 회계 직원이 국고 손실을 입힌 거다. 이렇게 회계 부정으로 몰아가지고
넣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착복했으면은 횡령이겠죠. 그게 아니고 국고 손실이라는 거 한 거는 회계 부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가서 줬다. 어? 그 뭐 이런 걸로 해서 국정원장들을 여권 회계 사람이 담당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이 많았었고 국정원 특활비 이 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이제 이 후보들 토론에서 윤석열한테 박근혜 정치 보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졌어요. 원희룡하고 홍준표가 따졌죠. 유승민은 안 했나 봅니다. 어쨌든 정치 보복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 잡듯이 뒤져서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드러난 거 그냥 수사한 거지. 내가 막 했나? 그냥 드러났지. 이 얘기 뭐냐면 언론에서 나한테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 그리고 특검이라는 걸 만들어줘서 내가 그거 열심히 했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특검 다 끝나자마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서울중앙지검장 한 1년 하다가 이듬해에 검찰총장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 구속영장 연장했는 사람 서울중앙지검 공소 물론 어, 특, 저, 보통 이제 수사검사가 공판검사까지 하는데 그 당시에 특검이 이제 공식 활동 특검을 종료하고 공판 업무로 종료하니까 특검 사무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특검보만 이제 끝 복귀하는 거고 특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박영수가 계속 고검장 그 월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특검 사무실이 유지되면서 별로 하는 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 참여를 하는 건데 그 박영수가 다 그 챙기는 게 아니니까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와 수사검사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특검 검사가. 그래서 그 재판하는데 그 지휘를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이 지검장이 하지. 그래서 그거 재구속시키고 그다음에 박근혜 수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1심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검찰총장으로 딱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치 보복 아니었다. 나는 이 잡듯이 안 했다 이러는데 보세요. 저 정유라, 정유라 그렇게 가혹하게 외국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그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 수사 이 탈탈 털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통치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통치행위 이걸 갖다 탈탈 털었는데 이 잡듯이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윤석열 후보 얘기가 뭐 이래서 이재명한테는 윤석열이 어울린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는 거짓말 하든가 말 바꾸기 선수 같아요. 항상 이렇게 뭐 제가 또 재판도 많이 봤지만은 항상 이렇게 거짓말하고 말 바꾸고 이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20년 국정농단 이거 파기한 소수 20년 받았잖아요. 20년 받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던 범죄 중에서 35억 원 그러니까 35억 원의 특활비를 지급받은 거 중에 34억 원이 국고 손실로 하고 이병호 위원장 한 거 저기 뇌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2016년 9월 달에 2016년 이제 6월 달에 국정원 특활비가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 그러면은 뭐 더 이상 이제 하여튼 박 대통령 뭐 알았다고 하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오질 않았었어요. 국정원에서 오는 돈이 뭐 5천만 원이나 뭐 이렇게 5천만 원 안 이렇게 오던. 그런데 이제 2016년 9월 달이 되고 이제 추석이 되고 하니까 이제 이제 청와대 쓸 돈이 없고 인사할 때는 많잖아요. 아무래도 대통령 이름으로 뭐 격려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돼갖고 이현수 뭐 하여튼 그때도 뭐 어떻게 도와주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말이 오가다가 뭐 추석이 되고 하니까 인사할 때도 많대도 막 이제 이렇게 돼갖고 2억 원을 받았어요. 그거를 그동안에는 누구지? 그 비서관이 그 비서관이 오다가 2010년 안봉근 안봉근 비서관이 쭉 받아가지고 오다가 2016년 9월 달에만
정호성 비서관이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정호성 비서관은 그거 받아가지고 온 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벌금 1억에다가 징역 처음에 이제 8개월 받았다가 1년 받고 물론 집행유예가 되고 그래갖고 벌금 1억을 받아갖고 대출 받아갖고 그걸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호성 씨는 그렇게 당했고 안봉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6개월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형을 받게 되는데 그 2억을 가지고 뇌물 받았다고 이거 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 국고 손실 뭐 이렇게 했다가 2억 원을 뇌물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수사를 만드는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 한번 이잡듯이 하지 않았다고 백식을. 그러는데 제가 진짜 재판장에서 보면서 야 너들 그러면 청와대에서 있던 모든 거 다 엮어라. 제가 막 그러면 청와대에서 밥 먹고 뭐 한 것까지 지금 다 하라. 이렇게 했고 야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으면 대통령은 태어났을 때 전부 다 죄야. 제가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랬는데 아니 이거보다 더 이잡듯이 어떻게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원세훈 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대통령 BBK를 엮었지만은 그 대신에 원세훈 국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했던 모든 거를 다 엮었어요. 다 엮고 또 나아가서 지금 사법농단이라고 재판받고 있는 거 그것도 박 대통령 시절에 했던 재판들 모든 걸 다 엮어갖고 사법농단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어떻게 이잡듯이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는 진짜 제가 말을 해도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지금 누구한테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가 사실 이 내용을 몰라요. 박 대통령 재판한테 잘 몰라. 변증만 올리고 못해갖고 굉장히 답답하고 또 저랑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막 많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못하고 있다고 막 흥분하는 거예요. 홍준표가 너무 몰라. 그래서 사실은 제기하면서 진짜 홍준표 사단에서 캠프에서 제대로 안다면 오정찬 기자를 불러갖고 1시간 내로 얘기 좀 들으라. 얼마나 이 재판이 지금 잘못되고 내용이 얼마나 잘못되고 윤석열이가 뭘 했는지 근데 너무 잘 모르고 변증 올려갖고 여기서도 보면은 나는 생각을 했다. 참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소리치고 그랬는데 겨우 앉아서 한다는 얘기가 생각을 했다. 이러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그래도 지금 그래도 어쨌든 그나마 어제는 뭐 아닙니다. 이만큼 해줬으니까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03년도 윤석열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2003년도 대북 송금 사건 때 박지원 씨는 구속을 했어요. 네. 그랬죠? 근데 그 수천만 달러 송금 지시한 DJ는 수사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건 대통령의 통치행위죠? 그렇죠? 저는 그 사건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아니. 뭘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알든 모르든 그거는 검찰총장까지 하셨으니까. 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문재인 수석이 그 당시에 박지원 씨는 구속해도 네. 실제로 지시한 그 DJ는 수사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대통령 통치행위라고. 네. 대통령 통치행위가 수사 대상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뭐 통치행위라고 하면은 지금 통치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 문제냐가 있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억 불인가를 상업은행에서 그 뭐 어떻게 전용을 해가지고 보낸 것 같은데 그 특경법 배임하고 자, 뭐 이런 정도 구속이 된 것 같은데요. 답변을 네. 하고 네네. 대통령 통치행위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때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수사 대상이 안 되면 네. 부하가 한 것도 처벌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못하죠. 네, 부하가 안 한 하죠. 것도 박지원 씨가 한 것도 아니 그거는 다르죠. 아니죠. 밑에 사람은 실행자니까 범죄 행위자니까 그거는 처벌을 할 수 아니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라 중앙정보부장 보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만나고 와라. 하는데 얘가 너무 잘못했어요. 적국으로 잠입 탈출한 것을 공식이니까 처벌을 못하면 이후락도 처벌을 안 받는 거지. 아 이후락 씨 처벌 안 했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통치로서 내 이야기는 대통령 처벌 안 하면 그런 논쟁을 밑에 검찰총장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통령 통치행위는 우리 헌법재판소도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관여한 것은 통치행위입니까? 정치행위입니까? 이게 실정법 위반입니까? 공천 관여는 대통령의 그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때문에 실정법 위반은 되는데요. 저희는 그 공천 관여보다도 그 국정원 자금을 갖다가
공천에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자금을 갖다 쓴 거를 그때 기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죠. 드러났기 때문에. 공천 관여한 것을 네. 직권 남용으로 기소하셨어요. 그리고 징역 3년을 받았어요. 아니요, 그 징역 3년은 그리고 두 번째, 그돈 국정원 예산 이걸 네. 갖다가 네. 청와대에서 지금 뇌물로 지금 둔갑이 돼 있는데 국정원 뇌물이 아니고요?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질문을 하고 난 네. 뒤에 국정원 예산에 청와대 예산이 숨어 있는 거 모릅니까? 그건 몰랐습니까? 그거는 뭐 과거에는 그거를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예산 항목은요 대북 특수 공작비입니다. 네. 포괄 사업비입니다. 너무 몰라. 포괄 사업비고 이걸 잘 모르. 포괄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도 있어요. 보면 박근혜 대통령 예산의 10%를 기소된 게 포괄 사업비라고 가지고 있어요. 단체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국정원에는 포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포괄 사업비는 이게 청와대에서 예산이 공개하기 어려운 예산을 국정원의 포괄 사업비로 편성해서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통치 지원을 시절에나 합니다. 있었던 얘기지. 아니 그걸 지원을 하는 거를 국가에서 그걸 국정원장들을 전부 대통령한테 뇌물 줬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대 국정원장을 전부 뇌물죄로 엮어가지고 난그 처벌하는 것 보고 저건 아니다. 저거는 너무 심하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윤 후보 생각이 어때요? 그거는 지금 국민들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은 그러면 뭐 수사 지휘를 한다고 그래서 서울지검장이 서울경찰청장이 갖고 있는 특활비 판공비를 상납을 받으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상납을 받았다고. 나중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참 참여한다 네, 이건 됐습니다. 별개 문제라도 법적으로 따지는 거는 저희가 네. 정확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경찰청장이 한다. 이 지내시는 사람은. 얘도 부적절합니다. 뜨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지금 내심 이제 가야 제가 되는 하나 내심 물어보고자 가야를 하는 얘기하는 거는 어제 포린 폴리시하고 네. 르몽드지에는 외신이 집권 남용으로 연결. 포린 폴리시하고 르몽드지에서 외신이 어떻게 나오나 하면 내용을 한국 너무 모르고 대선이 대판했다는 오징어 얘기잖아요. 게임처럼 되어가고 있다. 이번에 판사들 각종 비리 후보들이 나와서 검사들도 국민 상대로 대선 후보라고 설치는 것을 보니 오징어 게임처럼 돼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포린 폴리시라는 미국 외신하고 통과한 것도 또 불란서 최고 일간지라는 르몽드지에서 한탄을 해놨어요. 한국의 문화적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뭐 홍보림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나를 꺾고 들어가요? 이재명 스타일이야. 그걸 갖다가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이야기인데 거기에 거기야 왜 뭐 나를 당연한 꺾고 거고. 들어가요? 아니 네, 됐습니다. 예. 지난주에 예. 그렇게 하셨으면서도 그건 그렇고 이제 시간이 좀 네, 남았으니까 1분 정도 먼저 남았습니다. 묻겠습니다. 메가시티 공약을 지금 하고 있. 자 이제 다 들어봤고요. 예. 국정원 특활비 여기 한동검사 나오네. 지금 아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 홍준표 의원이 얘기한 거 특활비와 관계없이 공천 개입한 거를 공직선거법으로 걸어버리고 전직 국정원장을 회계 책임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 있지만은 저 대통령한테는 통치행위라는 행위를 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당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수고 하면은 그 공천에 관여하는 것 자체를 사법적 심사에 골라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엮어서 만들었다. 이거는 거의 경제공동체 수준이라 이거 자체도. 아니 그렇죠. 제가 볼 때는요, 이제 과연 청와대에서 지금 이 기준이라면 지금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수없이 많은 공문 털기만 하면 아마 정치적 중립행위로 걸면은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었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예? 그 위반이다 이거. 어떻게 대통령이 공무원입니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예?
대통령이 일개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해도 거기서 밑에 실제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이 당의 당대표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원내대표를 만난다든가 해서 뭐 의견 전달하는 거죠. 의견 전달.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의중이다. 뭐 그렇다고 대통령 말 안 들었다고 무슨 징계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좀 통치행위다. 그런데 그걸 엮어서 넣었어요. 제가 볼 때는 국정원장을 회계 책임자로 격화시키고 대통령을 일개 공무원도 못한 사람으로 격화시켰는데 지금 울산 선거부정 사건 거기에 지금 아직도 지금 재판 지금 걸고 있고 그 뭐 기소 공소장이가 지금 거기서 이 네. 문재인 이름이 몇십 번 나왔다고 했는데도 그거 제대로 안 했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걸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3월 10일 날 났으니까 그 이전에 그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로 해가지고 청와대를 갔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막 수사를 했단 말이죠. 이 오만 거 다 했어요. 뭐 대통령의 뭐 세월호 7시간부터 해가지고 물론 뭐 윤석열이 직접 한 것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나중에 뒷설거지는 서울지검장이 돼가지고 공소유지부터 이거는 뒷설거지는 본인이 다 했다 이 말이죠. 검찰총장까지 딱 다 했다고.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유죄 판결을 딱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것까지 뒷설거지 다 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렇다면 윤석열이가 여기에서 국정에서 돈 갖다 쓴 것 때문에 그랬다 하는데 이 내용은 공천 개입이었었고 제가 이 재판을 보면서 야 이거는 그때에 누구죠? 그가 도장 가지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죠? 유승민하고 같이 있던 아니 마포 포럼에 있는 갑자기 이름이 김무성이가 제가 그 재판 이건 김무성이 고소를 했나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었어요. 김무성이가 고소를 해서 하는 재판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당 대표로서 박 대통령도 당원이고 당 대표로서 하는데 그러고 임기가 거의 2년 가까이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나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는 게 낫지 사사건건 머리 쳐박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내버려 둬야 되냐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잘 기억하는데 현기현 수석이 2018년 5월 22일 날 증인으로 나왔었어요. 제 노트에 보면 오전에 증인 나오는데 제가 그 재판은 못 가고 오후에 갔었는데 오후에 현기현 수석이 나와서 증언을 했었어요. 박 대통령이 간섭한 게 없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보고를 했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인상이 깊었었고 김재현이도 나왔었어요. 김재현이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뭐 그 인간이 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제가 메모해놓은 게 없고 현기현 수석을 제가 모르잖아요. 그 재판에서 처음 봤는데 그 사람만 얘기가 굉장히 사실적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다 엮어놓고 지금 자기 얘기했듯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때려갖고 엮었는데 또 지금 하는 얘기가 뭐 국정에서 돈 갖다 써갖고 했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면서 국정에서 돈 갖다 쓴 거는 국정 특활비 뇌물비를 다 엮어서지 왜 여기도 또 갖다 대는 거냐고. 그러니까 뭐 사건을 가지고 2중 3중을 막 엮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우리 시민들 참 태극기 들고 나와서 그 추운 겨울을 몇 해를 지는 정말 그 시민들 마음에 고춧가루를 생가슴에 고춧가루를 아니 뭐 제가 이제 정말 재판을 덕분에 봤다는 힘이 여기서 발휘하는데 지금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와서 하고 있는 본인이 거예요. 정치보복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치법을 박근혜 했죠. 정부 시절에 3년 동안 지방으로 돌면서 낙천돼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 김의겸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윤석열은 박쥐다. 박근혜 복수국을 안주로 폭탄주를 돌렸다 그랬잖아요. 2017년도 나와서 소주 지금, 마셔가면서 자랑했다며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김의겸이가 뭐 이 사람도 어떻게 같이 있던 사람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2016년이네. 네. 2016년 2017년도 술자리에 예? 두 두 번 번 했는데 네. 2016년 11월 이게 특검이 이제 막 시작될 그때 그 다음에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던 2017년 2월 예? 이때 특검 그 활동 기간이 3개월인가 그랬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시작하고 끝날 때 그러니까 탄핵으로
이제 헌재에서 뭐 예. 탄핵 낙찰하기 전에 서류 다 넘겨주고 이제 신이 났었던 자리네요. 이래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짜릿한 복수를 안주로 삼아 들이키는 폭탄주, 잔을 돌리는 윤석열의 손길이 점점 빨라졌다. 이런 얘기를 김의겸이 했어요. 아니, 그러면서 윤석열이 신나가고 떠벌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이지 마라. 어? 지금 형 집행정지 대통령을 무리하게 구속을 하고 재판 중에 또 재구속하고 건강이 악화됐는데 행집행정지 신청 불허한 사람이다. 어? 이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은 여기 국민들이 와가지고 기억을 못할 줄 국민들이 아는데 기억을 못할 기억 듯 다 하는데 하고 우리 있어요. 다 하고 있지. 네. 다 하고 있지 우리는.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 정치 보복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MB하고 박근혜에서 이 잡듯이 뒤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악랄하게 한 사법부 검찰은 저는- 없었어요. 저는 이재명은요 지방 권력을 남용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김사랑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것도 충격이고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것도 충격인데 정신병원하고 감옥소하고 같냐고. 그리고 김사랑은 또 금방 풀려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지금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지금 5년, 6년? 예. 그리고 롯데건가 뭐 그거 때 추가 기소하면서 그 구속영장 연장한 거 그건 정말 어느 SK 판례도 도. 없고 SK인가 그거 SK 건으로 연장하면서 구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한 거 이건 불법이에요. 이건 직권 남용으로 윤석열이 실제로 했던 그거는 나중에 언젠가는 특검을 통해서 구속 기간 연장한 거 그건 불법 감금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그 사유만 해도 이거 박근혜 대통령 무죄된다. 네, 그랬거든요. 왜냐 그 재심 사유도 그 구속 불법 구금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그 이후엔 다 증거조사 전부 다 무효다. 저는 그것만 해도 지금 제대로 된 재판 지금 신청해도 저는 재심 사유로 충분하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잡듯이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의 거짓말과 윤석열의 지금 이 얘기도 저는 오히려 더 충격적이다. 이 사람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 중에 최고인 대법원장하고 거의 동급이잖아. 서초동 가면은 대법원 옆에 대검찰청, 대법원 네. 뒤에 그 대법원 그 앞에 이쪽 블록이 아니에요. 서초역에서 대법원 있고 그 옆에 대검찰청이 거의 비슷하게 지어져 있어요. 거의 동급이라고. 그래서 검찰총장의 지위라는 것은 그리 간단한 지위가 아니고 성남시장하고 도지사하고는 법을 대하는 그 자체가 틀려요. 대장동보다도 훨씬 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된 이런 수사 관련된 것이 대한민국의 이 법치를 흔드는 나라 구조 자체를 흔드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기껏 해봐야 성남시장하고 경기도 하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 뭐 이렇게 좀 했어.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윤석열이 한 일이 더 무겁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재명 국감 방송 나왔는데 어제 그 방송 안 하고 오늘 연이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국민들이 잘 선택 잘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한 짓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게 된 게는 결국은 이 사법부가 잘못된 거 윤석열이가 한 결과 이제 문재인하고 손잡고 지금 재판을 제대로 했으면 법치를 제대로 붙잡았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이 사람은 계속 자기가 뭐 법치 얘기하고 정의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한국의 상황을 망쳐놓은 게 윤석열 아니에요. 저는 뭐 그거를 너무 뭐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검찰한테도 소리도 굉장히 많이 질렀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하지만 법정에 앉아가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제가 엄청 소리를 많이 질렀죠.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망친 거는 윤석열이에요. 저는 뭐 항상 이런 얘기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이
후보 토론회를 보고 이 토론회 하는 이유가 후보들 국민들이 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공개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말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제 제대로 실시간을 못 보고 뭐 오늘도 중간중간 보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그 홍준표가 물었던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제가 여기서 윤석열 한 말에 정말 전부 다 반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11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자, 끝으로 유승민이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유승민이 말했다. 나는 배신한 적 없어요. 라고. 지금 오늘자 기사네요. 우리 보수 정당 공천 낙하산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라와 국민을 배신한 적도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한 적 없다 이렇게 맞는 얘기입니까? 감옥소에 왜 가 있어요? 네. 아니 뭐 참. 저희 원내대표 할 때 돌아다니면서 오늘도 영천에 뭐, 이만희 사무실에 갔었나 봐요. 그래갖고 거기서 또 우리 당원들이 갖고 배신자 유승민을 한바탕 소리 질렀거든요. 아마 그래서 어디 돌아다닐 때마다 배신자라는 딱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몸부림을 치지만은 유승민이는 끝이에요. 배신자예요. 이 유승민 의원이 야 이거 지금 당 안에 정적을 다 제거하고 나 정적이 자기가 제거한 게 아니라 뭐 보니까 별 사람이 없어 내가 대통령으로 나왔어 했는데 갑자기 불론돌이라고 해도 되나요? 최재형 네. 최재형 원장이 이제 왔잖아요. 지금 이제 지지세는 못하지만 홍준표 의원 캠프로 됐지만은 상당히 비중이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언론도 최재형 원장이 말 한마디를 잘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승민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진화된 정당은 내부에서 인재를 기르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당은 선거 때만 되면 절반 정도는 공천에서 아웃시키고 비워놓고는 명망가를 찾아 집어넣는다. 아니 뭐 우리는 시장에서 거래하듯 정치를 해 자기 분야에서 잘나고 이름 있는 사람을 찾아 공천을 주고 낙하산이 많았다. 저도 예의가 아니었다. 그 유승민도 그럼 자기도 이런 거죠. 낙하산이라는 거잖아. 자기도. 그러면 자기도 낙하산이고 본인도 유승민계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 합당하면서 자기 지분 많이 챙기고 제일 이익 본 사람 아닙니까?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 본인도 그럼요. 본인도 나갔다 들어오면서 제일 이익 챙겼는데 최재형 원장은 챙기면 안 되고 윤석열은 챙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왜 나갔다 들어왔냐? 그러면서 나라와 국민 배신한 적 없고 대통령도 배신한 적 없다. 나라를 배신하지 역시 않고 정치인은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나라를 들어요. 배신하지 않고 잘 지켰으면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겠어요.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유승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배신한 적 없고 지금 본인이 야 이건 앞으로 보면 내 스케줄대로 다 갈 수 있는데 윤석열이 들어와 버리고 최재형이 들어와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홍준표하고 나하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말이야 당권을 질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박 대통령을 배신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박 대통령은 저렇게 생각할까요? 박 대통령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예. 유승민은 제가 봤을 땐 저는 유승민은 이걸로 인생 끝이에요. 어디를 돌아다녀도 이 딱지는 지울 수가 없고 지금도 자기는 뭐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회를 안 한다. 지금도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수십만 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나와서 싸우는 거 우리는 그럼 바보 천치 머저리들이에요? 말이 안 그러니까 되는 얘기죠. 우리는 기존에 정치인이 어떤 얘기를 했고 뭘 했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 제가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기억하고 특히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잘 기억하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쉽지 않다 이거죠. 옛날 같지 않아요. 국민들 바보들 아니에요. 기록도 있고 가서 본 사람도 있고 공유를 해서 다 잘 알고 있어요. 국민들 바보 아니에요. 자 오늘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지금 정치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 프리덤 뉴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 우리 이상론 논설위원이 지금 내일 경선 중지 이 가처분 신청 관련돼서 내일 오후 2시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신문기일이 열립니다. 2시에 책임당원 7명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 열리고 그 다음에 프리덤 뉴스에 제가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띄워가지고 정치해봐. 매일매일 터지는 사건이 하도 사건이 하도 많아가지고 많아가지고 저도 지금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네. 지금 올려놨는데 지금 있다. 예. 올려놨는데 내일입니다. 10시 20분 310호 법정에서 경선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했고 제가 신청인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2시 30분에 황교안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5시에는 도태우 변호사가 제기한 그 중앙선관위에 일괄 위탁한 거를 취소해달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국힘당이 경선 절차를 전부 중앙선관위에 일괄 위탁했는데 그것이 불법이다, 위법하다 이런 가처분이 나고 일단 제가 진행하는 경선 진행 중지 가처분의 핵심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경선을 하면서 이제 사람을 추려나가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등수가 몇 등인지 그걸 알려줘야 되고 그거를 또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한테도 공포를 해야 되죠. 그거 없이 그 다음 단계로 너 알 필요 없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불법이다. 그거 안 된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은 전 단계가 절차가 종료가 돼야 되잖아요. 전 단계 절차를 생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안 된다. 지금 생략하는 근거로 공직선거법 108조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조항을 정원하고 국힘당에서 내걸었는데 그거 쓴 거짓말이다. 경선 투표는 그 여론조사하고 관계 없거든요. 그 국힘당에서 얘기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서 얘기하는 그 여론조사라는 거는 대통령 그 각 당이 내세운 대통령 후보의 지지도라든가 당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묻는 여론조사고 경선을 가름하는 여론조사는 비당원들한테 투표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당원들이 또 투표하고 당원들도 투표하고 해가지고 경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여론조사지 경선인 거예요. 경선의 투표권을 비당원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투표를 몇 표로 득표가 내가 4강 안에 들었는지 떨어졌는지를 알리고 해야 되는데 안 됐다. 제가 오늘 도태우 변호사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러면 국힘당 11명의 후보들 중에 경선 룰 미팅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래요. 몰라요. 그게 정확한 얘기겠죠. 경선 룰 미팅이 있었으면 뭐 룰 미팅을 해서 어떻게 되는데 이게 후보들이 많아가지고 막 우왕좌왕 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합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를 조속히 중지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도 국힘당에서는 이제 마지막 최종 거는 결과 공포할게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는 공포 못하고 뒤에 거는 공포할 수 있나요? 그거 자체가 빈논리인데 오늘 내는 답변서의 요지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책임 당원들은 이런 거를 결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후보가 아니니까 알 필요 없다. 이거 답변 하나 요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당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딱 하면은 너 당원들이고 비당원들이고 당신들은 여기서 당에서 정해주는 대로 해. 이거 완전 공산당 아닙니까? 제가 내일 법정에 가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할 생각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내일 2시입니다. 2시 반에. 남부 법원인가요? 예. 우리 프리덤 뉴스 인터넷 신문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대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게 아주 신젠대에서 이게 자영업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대자보를 전국에 108개 대학인가 뭐 붙였답니다. 예. 학생들한테. 지금 여기 보니까 이 공대를 나와도 뭐 이과대학을 나와도 치킨집 창업뿐이다. 이 얘기를 해요. 여기는. 뭐 공대 나오면 아니야. 경영대 나와도 공대를 나와도 최종 태클은 치킨집이다. 가슴 아프네요. 이게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잔인한 치킨 게임이다. 이게 지금 20대들한테 지금 닥친 현실이거든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데가 없다는 거죠. 민주노총을 민폐노총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이런 저희 프리덤 뉴스 광고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광고도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저 프리덤 뉴스 유튜브 지금 가입, 구독 좀 눌러주시고 우리 디케소리 TV도 좀 좋아요 봐서 디케가 예. 정의의 여신의 그리스에 예. 근데 아직도 그걸 모르는 분이 계세요. 우리 디케소리 TV에 영상을 또 제가하고 또 이렇게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또 넣는답니다. 여기 구독 신청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요거 로그인 해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로그인 돼 있으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리고 하실 얘기 있으면 한번 말씀하시든지.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2017년도 재판에 대한 방청기가 몇 개 올라왔는데 그날 좀 길게 쓴 게 있어요. 문영표, 홍한선 씨 재판도 있었고 네. 또 안종범, 최수원 재판 있었고 아마 박 대통령이 2017년 10월 16일 재판 거부하고 나서 3일 후잖아요. 박 대통령이 안 나오시고 그래서 안종범이 나와서 대통령이 안 계실 안종범이 증인으로 나와서 편안하게 증언했다는 그런 관련해서 제가 글을 올려놓은 거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늦게 퍼날랐어요. 그래서 아직 다 못 퍼날라서 그것 좀 알려야 되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요즘 일어난 걸 보면서 내가 그때 기록을 남기길 참 잘했다. 사실 재판 보고 왔으면 저도 기억이 시간 지나면서 없고 그때 상황을 다 기억 못할 텐데 글로 남겼기 때문에 물론 뭐 제 노트에 있는 것도 있고 그걸 가지고 막 급한 대로 그때는 법정에서 앉아서 막 쓰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남겨놓은 것이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자랑스럽고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이진아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뭐 얼마큼 있는지 몇 년 동안 메모해 놓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고 매일 또 꼭 찍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자주 또 방송에 네. 늦었으니까 오늘 어쨌든 방송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